세계 경제는 지금 많은 불확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경제적 여파가 비교적 적지만 어쨌든 금년에 마이너스 한 2%, 1%에서 2% 사이가 예상이 됩니다. 마이너스 1, 2%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사실은 일자리 파괴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1%면 사실은 일자리가 30만 개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불경기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좀 약했지만 우리가 겪었던 불경기는 IMF 외환위기입니다. 98년에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해서 2009년에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소위 모기지 사태가 나왔고 금융기관들이 다 구조 조정을 당하고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이 왔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가 어마어마한 재정 확대를 통해서 잘 대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만 사태에 대한 기억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당시에 리만 사태 후에 불경기가 리세션이 시작되고 반년 동안 있었던 변화를 보면 경기 둔화를 하는데 제조업이 2.8% 축소됐고요. 서비스업이 1.7% 축소가 돼서 보통의 불경기에는 제조하고 건설업이 토목건설업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지난 2월부터 10월 반 6개월 동안의 미국의 변화를 보면 제조업은 3.2% 축소된 반면에 서비스업이 9.8%로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3배 이상의 충격을 받아서 서비스업 주도의 불경기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전에 없었던 불경기 중에서 특이한 점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바로 하기 때문에 V자 회복이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서비스업하고 제조업이 어떻게 충격을 받는가를 그래프를 보시면 2월 달에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본격 시작이 돼서 4월 달에 큰 이제 팬데믹으로 확산이 되면서 미국이 전부 락아웃이라고 해서 경제 봉쇄 정치를 취했기 때문에 똑같이 서비스업하고 제조업이 V자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회복되는 걸 보시면 지금 9월 말 현재로 보면 서비스업에서 국민들의 지출은 마이너스 6.1%인 반면에 제조업은 상품 쪽에서는 플러스 7.2%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못 돌아다니니까 외식 못하고 영화 못 보고 이런 것들을 집안에서 다른 물건을 사는 데 쓰이기 때문에 되려 상품 쪽에서는 플러스 7.2%고 그래서 전년 대비 2%가 축소되어 있지만 서비스업 쪽에서 지출이 많이 줄어 있고 상품 쪽은 늘어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중국이 그래도 충격을 덜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미국의 상품의 소비를 공급해주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아시아의 독일, 한국, 중국, 일본 등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충격을 덜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 베트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데서 오는 거고 확연하게 서비스화가 상품이 양극화된 상태로 지금 완만하게 서비스업이 아주 부진하게 소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1월 들어서 4월 달보다 더 큰 지금 팬데믹이 덮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다시 이제 서비스업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월부터 10월 사이에 미국의 고용 변화를 보시면 광업 또는 임업 쪽에서는 9만 명 정도가 줄었는데 반면에 금융 쪽에서는 한 13만 명, 정보 쪽에서는 26만 명 이렇게 줄지만 뒤에 가서 보시면 교육하고 의료 같은 서비스업에서는 133만 명이 줄었고요. 레저하고 여행 이쪽 서비스업이 우리가 관광, 레저 이쪽이 349만 명이 줄어서 이 서비스업 쪽에서 가장 고용이 많이 줄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대비 10월 말 미국은 실업자 수가 1,000만 명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첫 번에는 거의 3천만 가까이 가다가 많이 회복이 됐지만 서비스업 쪽에서 훨씬 많은 고용이 줄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뜻하냐? 서비스업 주도의 리세션은 어쩌면 회복이 훨씬 늦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불경기가 되면
차를 바꾸려고 그러다가 1년 미뤄서 바꾸면 소위 내구재 상품은 시차를 두고 다음에 다시 소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기로 했던 것도 1년 미루고 휴대폰을 바꾸기로 했던 것들 조금 더 쓰면 밀려났다가 다시 한꺼번에 몰아서 회복이 되는데, 금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겁이 나서 외식을 안 했고 해외 여행을 안 간 거는 내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고 그래서 다시 여행을 2번 가지는 못하게 되죠. 그래서 서비스업은 한 번 유실된 매출은 영원히 유실된다는 것 때문에 서비스업의 데미지는 제조업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보면 생산 아웃풋은 서비스업이 20%인데 비해서 실업은 2분의 1을 서비스업 섹터에서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일자리가 그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대면 서비스 하는 쪽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자리에 고용해 보면 교육 수준이 높은 쪽은 대략 3.3%가 늘어난 반면에 배운 거 없는 분들 로스킬들의 레이버는 7%가 줄어나서 가난한 사람 쪽에 로스킬의 실업이 급하게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먼 사태 때하고 크게 다른 것은 저학력 근로자들의 실업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봉쇄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근로자들이나 이 IT 프로페셔널은 일자리로 돌아가는 반면에 서비스업 중에는 영업체가 망하다 보니까 기술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은 취업할 데가 없어서 실업률이 아주 해석하는데 위험하게끔 이들이 취업 포기로 전환이 돼서 지금 금년 들어서 미국에서 저학력자들의 취업 포기자가 320만 명이 실업이 아니라 취업 포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들이 경제적 불안이 커져서 수입이 없어지고 미국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보조금 주는 것 가지고 양당이 합의를 못하면서 이들이 임대료를 못 내고 세금을 못 내고 전기세를 못 내서 이런 것 때문에 사회 경제적 불안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재정 수요를 크게 쓰고 있는데 지금 재정을 워낙 과감하게 풀었기 때문에 GDP 줄어드는 것보다 가처분 소득 저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공적 이전 소득으로 소득이 없어지는 것을 단기적으로는 방어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계속 세금을 많이 내거나 빚을 계속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미래 인플레이션이나 미래의 성장을 크게 제약할 것이다 하는 것이 서비스 주도의 코로나 리세션이 가져오는 조금 암울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이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게 mRNA 방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오 기술의 혁신에 의해서 상당히 앞으로 큰 혁신이 여기서 발생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제가 새로운 백신 기술과 미래의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뉴스가 빨리 코로나 사태를 벗어내야 이 고통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독재 정치적에 따라서 태극기 부대가 하는 광화문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민노총이 하는 데서는 괜찮은 정치 방역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문재인 정부가 백신 확보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12월 둘째 주부터 백신이 공급이 돼서 내년 4월이면 일반인이 다 받을 거로 돼 있는데 우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백신이 시작이 되면 미국보다 6개월 이상 더 공포스러운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도하고 있는 리세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